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채널입니다. 자, 실력편 6단원 9번 문제부터 이번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벡터가 진짜 이제 끝이에요, 끝. 물론 뒤에 공간 벡터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10단원의 공간 벡터가 남아 있습니다만 평면 벡터에 배웠던 모든 논리가 뭐 공간 벡터건 또 대학 과정에 배우는 n차원 벡터건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지기를 잘 하시면은 뭐 문제 없이 고등 과정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6단원이 약간 번외편에 속하는 부분이죠. 직선과 원을 고1 때 배웠는데 그것들을 이제 벡터스럽게 풀어내는 과정인데 어색한 것에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린 직선이 y는 ax 플러스 b가 익숙하잖아. 또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익숙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 직선을 벡터 관점 표현했을 때 뭐 수직한, 평행한, 방향 벡터, 법선 벡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벡터식을 구하는 과정에 익숙해지시길 바라고. 6단원은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매끄럽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사실 또 다음 시간부터 배울 7단원이 또 승부처예요. 이건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 시간 7단원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6-9번부터 하겠습니다. 평면의 세 정점 OAB와 그러니까 OAB는 고정이야, 고정. OAB 고정이에요, 고정. OAB와 동점 P가 있는데 요 벡터가 벡터 A, 요 벡터가 벡터 B, 또 P가 있으면 그걸 벡터 뭐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P 자체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제곱이면 벡터 P의 크기의 제곱 벡터 A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벡터 A 내적 벡터 P 이것도 마찬가지죠. 벡터 P의 크기의 제곱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벡터 B 내적 벡터 P하고 이거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게 뭐가 똑같습니까? 벡터 A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B 크기의 제곱 빼기 2벡터 A 내적 벡터 B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이게 벡터 A 크기 제곱도 없어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이걸 전부 다 한쪽으로 한번 몰아볼까요? 싹 다 이쪽으로 넘기시면은 이 벡터 B의 크기의 제곱 이거 넘어가면은 플러스 2벡터 A 내적 벡터 P 마이너스 2벡터 B 내적 벡터 P 마이너스 2벡터 A 내적 벡터 B 능형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이걸 풀면 되죠. 2는 다 없애면 되겠고 이렇게 되게 이상해 보이는 느낌이지만 사실 이게 공통인수가 있죠. 이렇게 생긴 식은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 내적 벡터 P라고 하는 식이고 요것도 이제 벡터 B로 묶어내시면 벡터 B 마이너스 벡터 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내적 는요. 그럼 이 식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로 묶어내시면 내적 벡터 P 마이너스 벡터 B라고 쓸 수 있고 능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P 자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요건 뭡니까? 벡터 A 빼기 벡터 B는 그죠? 벡터 BA 이런 벡터네. 벡터 BA 이거하고 그 다음 이게 뭐예요? 벡터 BP지. 벡터 BP 그지? 나중 빼기 처음 형태니까 시점이 B, 종점이 P인 벡터입니다. 이게 서로 수직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P가 어디에 있습니까? BA랑 BP가 수직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수직하면서 여기 어딘가에 P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항상 BA 벡터랑 BP 벡터는 서로 수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는 어디에 있습니까? 점 B를 지나고 직선 BA에 수직한 직선상의 한 점이 되는 거죠. P 자체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했어요. 자, 그 다음 6-10번. 좌표 평면 위의 세 점에 대하여 원점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이것인 직선이 이 사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 실수 A 값을 구하십시오. 한번 점을 찍어볼까요? X축, Y축, 7,0, 7,0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5,6 뭐 이런 점, 이런 점 B, 5,6 여기가 A C가 1,4
C, 이거 O. 그러면은 이 사각형이 있는데, 그죠? 네, O입니다. 이 사각형이 있을 때 이 사각형 넓이를 원점을 지나고 벡터 D 17,A.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걸 2등분한대요. 그랬을 때 A 값이 얼마입니까? 그럼 일단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뭐 구하는 거 어렵지 않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삼각형 넓이, 사다리꼴 넓이, 또 삼각형 넓이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요 넓이 얼마 되는 겁니까? 2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4, 여기 높이 6인가요? 네, 높이 6, 그다음 윗변 6, 높이는 5에서 1빼니까 4 해서 구하시면은 10에서 40에서 20이 되겠습니다. 요 넓이니까 20이 되는 거고요. 2 곱하기 6 하는 값은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넓이가 28인가 28. 28이면은 요 아래쪽 삼각형 넓이 얼마 되겠어요? 이 넓이가 14가 되면은 문제 조건 만족하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그럼 14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2분의 1에 밑변은 7이고요. 높이가 h가 되는 게 14가 되면 되므로 h가 4가 되면 문제 조건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 점은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되는지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알겠습니까? 뭐 어떻게 구하느냐?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x값이 2 증가할 때 y값은 6 감소하니까 결국에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에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직선이에요. 요 직선이. 그럼 그때가 x값이 어떻게 합니까? 이 y값이 문제에서 4가 될 때를 구하시면 되겠네. 따라서 x는 7 마이너스 3분의 4 하시면은 뭐 3분의 얼마입니까? 3분의 얼마입니까? 7, 3, 21에서 4를 빼니까 17입니까? 되겠습니다. 3분의 17.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점의 좌표가 뭐냐면은 3분의 17,4가 되는 거야. 그럼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가는 벡터가 언제나 17,A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벡터의 실수배가 되는 거죠. 그럼 실수가 얼마겠습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7 곱하기 3하면 17이고 4 곱하기 3하면 A가 되는 거니까 A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자, 넘어가서 11번. 좌표 평면에서 이게 어떤 원이죠? 이게 지금 이 식이죠? 절대값의 x-a 형태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니까 중심이 a,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입니다. 이런 상태인 거야. 중심이 a라는 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r, 뭐 이런 점이 이제 x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위의 점에서의 접선 위 한 점 Q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위에 접선을 이 점을 P라고 놓으면은 P라 놓을게요. 거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 점 위에 한 점 Q가 있는 거야. 어떤 원이 있으면 한 점의 P 위에서 Q가 걷습니다. 그때 문제가 이게 지금 벡터가 나와 있지만 이 벡터 방정식 해석을 할 때는요.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해요. 위치 벡터 개념에 의해서. 왜냐면 모든 벡터의 시점이 원점이라고 가정하면은 벡터 OP가 벡터 P고요. 벡터 OQ가 벡터 Q고요. 벡터 OA가 벡터 A이기 때문에 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해석이 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벡터 P 빼기 벡터 A.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벡터 AP인 거예요. AP. 내적. 이게 뭡니까? 벡터 AQ인 겁니다. 이게 R의 제곱임을 증명하세요. 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벡터 AP는 뭡니까? AP는 뭡니까? 이게 왜 AP인지 알겠어요? 이게 정확히는 벡터 OP 마이너스 벡터 OA인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럼 이 식은 벡터 OP 더하기 벡터 A 오니까 이건 벡터 A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식은 벡터 AP랑 벡터 AQ를 내적하세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수직하기 때문에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에서 이 벡터를 이쪽 방향을 정사하게 되면은 Q가 X로 가기 때문에 P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가 되어서 R 제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 끝.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뭐 성분을 쪼갤 수도 있어요. 뭐 이걸 갖다 이렇게 그냥 벡터 내도 기하학적 의미를 안 하고 이 벡터 AP 내도 벡터 AQ를요. 자, 벡터 AP는 그대로 냅두고 벡터 AQ를 벡터 AP 더하기 벡터 PQ 이렇게 쪼개도 됩니다. 그럼 이 식은 벡터 AP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AP 내적 벡터 AQ 쓸 수가 있는데 그때 AP랑 AQ 내적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AP가 아니군요. PQ. 예. 그러면 AP랑 PQ 내적하는 것은 이게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내적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AP 길이 제곱이 됩니다. 근데 선분 AP 길이가 뭡니까? R이기 때문에 R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됐나요? 이렇게. 자, 그 다음 6-12번. 좌표 평면 위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위의 세점 ABC가 있다. 이 식을 한번 해석해봐라. 지금 이런 거죠. 원위에 세점 ABC가 있어요. 뭐 A가 이렇게 있고, 뭐 잘 모르겠지만 B가 이렇게 있고, 뭐 어딘가에 뭐 C가 이렇게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중심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O가 있습니다. 근데 반지름이 1이니까 무조건 OA, OB, OC가 길이가 다 111로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죠. 그럼 이제 이 식을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넘긴 다음에 양변의 크기를 제곱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죠. 자, 요거 넘기면은 마이너스 5벡터 OC가 되고 이것의 크기를 제곱하게 되면은 3벡터 OA 크기의 제곱. 뭐, 잠깐만, 식으로 쓸까요, 그냥? 3벡터 OA 더하기 4벡터 OB는 마이너스 5벡터 OC.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크기의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것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이것다 제곱을 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 크기의 제곱. 근데 이게 벡터 OA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앞에 크기 제곱은 9가 되고요. 뒤에 크기 제곱은 16이 되고요. 그 다음 2 곱하기 이거 내적이니까 더하기 3, 4, 10이니까 24의 벡터 OA 내적 벡터 OP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크기를 제곱하게 되면 5의 제곱이 25가 돼서 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25가 없어지니까 이 값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말은 OA랑 OB가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수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OA 벡터, OB 벡터도 수직하구나. 요 길이가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여기는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인 거야. 질문이 뭐냐? 삼각형 ABC, 큰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단 이건 알 수 있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인지는 구할 수가 있죠. 뭡니까? 2분의 1에 밑변은 1, 높이도 1이니까 넓이 2분의 1이네요. 2분의 1 곱하기 1. 그럼 이제 이 큰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밑변의 길이는 똑같은데 높이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 이 높이 지금 이 조그만 삼각형하고 이 커다란 삼각형은요. 밑변 길이는 루트 2로 동일한데 높이가 다르죠. 높이가 하나는 높이가 뭐 이런 식이고 이런 식이고 하나 높이가 이런 식이니까 이 노란색 길이비가 얼마인지를 구하면 넓이비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구할까? 바로 이게 위치 벡터 개념을 통해서 내분점을 통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 식 안에 그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걸 이제 앞단원에서 했었는데 요 연장을 하시면 어떤 점에 도착을 하잖아요. 이게 몇 대 몇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구하는 거 잘 보세요. 우리 앞대 5단원 공부할 때 했습니다. 현재 이 식을 넘기시면은 3벡터 OA 더하기 4벡터 OB는 마이너스 5벡터 OC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 식의 양변을 얼마로 나누시면은 이 식의 양변을 7로 나누시면은 그때 요 왼쪽에 동그라미 친 것이 기하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의 시점은 5입니다. 왜? OA, OB니까. 종점은 뭐냐? 선분 A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선분 A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 좌변은 뭐냐면요.
지금 시점이 5니까 시점이 5, 시점이 5이 뭐야? 정점이면 3분의 A, B를 좀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만 역시 4대 3으로 4대 3으로 내분한 점인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시점은 5고 종점은 C야. 그러니까 시점은 5고 종점은 C인 거야. 근데 그 길이가 그 벡터랑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 5분의 7 똑같은 거죠. 자, 쌤이 이 점을 갖다가 n이라고 놓게 되면은 이런 식인 거야. 벡터 ON은 마이너스 7분의 5의 벡터 OC입니다. 그러면 OC하고 OA는 무슨 관계입니까?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크기는 뭐가 더 큽니까? OC 벡터가 더 크게 큰 거죠. 그렇죠? OC 벡터 크기의 7분의 5배를 하면 OM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크기가 얼마입니까? 1이기 때문에 OM 벡터 크기가 얼마인 거예요? 7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요 길이가 보이나요? 요 길이가 7분의 5예요, 7분의 5. 요 길이가 1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설명하면 이 값이 7대 5가 되는 거예요, 7대 5.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높이랑 이 높이도 무슨 관계입니까? 12대 5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7대 5야. 다시 말하면 12대 5야. 그럼 이것도 역시 12대 5가 되어서 따라서 요 전체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조그만 넓이가 아까 2분의 1이었잖아요. 이것에 5분의 12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분의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높이 비가 다릅니다. 그 높이 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높이 비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만 있으면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높이 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넘겨서 나누는 위치 벡터 성질, 우리 앞에 5단을 배웠던 내용이 사용이 된 거지요. 자, 하겠죠? 할 수 있겠습니다. 6-12번을 풀어봤고요. 6-13번 문제가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수능 고3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2018 수능의 6월 평가 모의고사의 기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문항 번호는 29번 문제. 최고 난이도 문제입니다. 오답 문제 굉장히 높았던 문제고. 자, 그 형태를 이제 후반부를 약간 각색을 해놨는데, 이 가나를 해석하는 게 문제의 관건이 되는 파트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쉽게 안 풀린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이 학습이 뭐 부진했거나 공부를 대강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문제 자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복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런 거야. 그냥 공부하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잘 안 돼. 그럼 내 잘못이 아닌 거야.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근데 이걸 이제 5시간, 10시간, 하루, 이틀, 한 달, 2달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냥 냅둬 버리는 거지. 그러면 발전이 없어서 계속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수험생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단 한 번이라도 이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낱낱이 분해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던 경험이 있으면은 나중에 2회차, 3회차 공부할 때는 또 수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넘기지 마시고 고민 충분히 해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문제 상황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원이 하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있어요. 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이 1.5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에 한 점이 A. 여기 한 점이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3인 원 위에 한 점 B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A가 뺑글뺑글 돌고 B도 뺑글뺑글 도는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벡터의 각각을 구합시오. OB, OP 내적, OA, OP 내적. 그러니까 OA 벡터는 이게 OA 벡터고요. OB 벡터는 이게 OB 벡터고요. 지금 P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P가 뭐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또 이제 OP 벡터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생긴 식을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크기, 코사인 세타죠. 그럼 식을 쓰면은 벡터 OB 크기가 3이니까 3 곱하기 벡터 OP의 크기 그리고 두 각 코사인 알파는 3 곱하기 벡터 OA의 크기 그리고 벡터 OP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베타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이 사라지고요. OP도 사라지고 이렇게. 그럼 코사인 알파가 코사인 베타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코사인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1부터 알파는 알파가 베타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알파 베타가 의미가 뭡니까? OA랑 OP가 이루는 각, OB랑 OP가 이루는 각.
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 OA랑 OP가 이루는 거야. OB랑 OP가 이루는 거 똑같아야 돼요. 아,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각이 똑같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OA 벡터랑 OB 벡터의 각의 이등분선상에 어딘가에 점 P가 있는 거예요. 그 P가 어디에 있는지가 바로 나 조건이라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의 크기는 20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길이 제곱과 이 길이 제곱은 합이 20입니다. 아, 그럼 이제 이게 이 A, B의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 이 P의 위치에 따라서 이 길이가 20이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랬을 때 마지막 질문이 PA랑 PB 내적이 최소가 되는 순간에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이각 A각 세타. 그러니까 언제 내적이 최소가 되느냐. PA 벡터랑 PB 벡터. 근데 AB가 계속 움직여요. P도 움직입니다. 근데 제곱 더한 게 20이야. 언제 내적이 최소가 되지? 자, 요 내적 값을 쌤이 그냥 M이라고 나올게, M. 그럼 어떻게 하면 이 M 값이 최소가 될까를 따져야 됩니다. 아,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바로 이 파트인 거예요. PA랑 PB가 언제 내적하면 최소가 되지?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풀지? 일단 나 조건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가 조건을 써먹었으니까 문제 없고. 나 조건하고, 근데 나 조건하고 이걸 봤더니 어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점이 P로 일치가 되어 있죠. PA, PB입니다. 아, 그러면 이걸 딱 하나로 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얘도 등장하고 얘도 등장하는 식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식은 벡터 PA 더하기 벡터 PB의 크기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벡터 PA 크기의 제곱 더하기 벡터 PB 크기의 제곱 더하기 2의 벡터 PA 내적 벡터 P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왔네. 이 값은 20이고요. 이 값은 더하기 2m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때 문제가 요게 최소가 된대. 그럼 당연히 전체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요것도 최소가 되면 되겠지. 아, 그럼 PA랑 PB의 합이 언제 최소가 되지? 아, 그러면 막 이걸 갖다 그래서 야, 이거 언제 최소가 되지? 상상을 해야 되는데 P도 모르고 A도 모르고 B도 모르니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야, 골치가 아프다. 아, 뭔가 하나를 해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잘 안 돼. 어떡하지? 응? PA, PB 내적이 최소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따지셔야 되죠.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도 이 형태를 또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식은 20-2m이라고 쓸 수가 있지요. 20-2m.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벡터 BA가 되는 겁니다. 의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면은 이 전체는 최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벡터 BA 크기 제곱이 최대가 되는 순간을 물어보는데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죠. 벡터 BA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이 둘 사이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됩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으면서 이 둘 사이의 거리가 4가 되는 순간. 그렇죠?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3이 돼서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그럼 P는 어디에 있습니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이가 직각이 되는 여기 어딘가가 이제 문제에서 P가 되는 거죠. 구한 겁니다. 그때의 뭘 구하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각 세타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네, 그럼 길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 길이는 4고요. 요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P부터 요 길이를 쌤이 X라고 넣을게요. X. 그러면 PA 길이 제곱은 1제곱 더하기 X제곱이니까 1 더하기 X제곱이고요. PB제곱은 또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X제곱이므로 얘가 10 더하기 2X제곱이고요. 여기 문제에서 20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X는 루트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트 5가 되는 거죠. 루트 5.
그럼 이제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 길이가 얘가 루트 5고 1이니까 루트 6이 되고요. 이 길이 얼마 됩니까? 루트 1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질문이 코사인 세타를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벡터 PA하고 벡터 PB를 내적을 하고 벡터 PA의 크기, 벡터 PB의 크기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얘가 루트 6하고 루트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적하는 값이 얼마입니까? 따라올까요? 내적하는 값. 그치? 요 값이 얼마 있습니까? 아까 3분 B의 길이가 4 했으니까 4이 16에 16.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에. 그러면 얘가 4가 되는 거니까 M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2가 되는 거죠, M이. M이 2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적 값이 최소가 되는 값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적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은 루트 21분의 1. 답입니다. 또는 21분의 루트 21. 자, 굉장한 문제예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한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매끄럽게 쭉 풀었습니다만 접근 방법 자체가 아예 뭐 틀리거나 잘 안 되는 학생들, 특히나 이 문제 하이라이트 최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야. 마지막에 합은 생각을 종종 했는데 차에 대한 생각을 못했어. 근데 우리가 벡터의 합과 차의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 벡터의 합은 시점이 일치가 되어 있고 뭐 종점이 다른 경우에는 평행사변형 만들고 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해주면 처음과 끝을 연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사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14번 계속하겠습니다. 좌표 평면의 세 점 A, B, C에 대하여 점 P가 이것을 만족한다. 뭐 우리 이런 거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시점이 P, 종점이 A, B, C, 개수합이 1, 1, 1이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고 3으로 이 값은 3분의 벡터 BA, 벡터 BB 더하기 벡터 BC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시점은 P, 종점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인 벡터인 겁니다. 그것의 크기가 2란 뜻인 거야. 그럼 이 무게중심 한번 구해볼까요? 이거 더하면 0이니까 0, 이거 더하면은 9니까 나누기 3하면 3. 그러니까 0,3을 종점으로 하고 시점은 P가 되는데 그 크기가 항상 2니까 좌측가 뭐가 되는 거야? X축, Y축 0,3 해서 얘가 이제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시점이 무게중심, 종점이 반지름 길이가 시점이 P, 그러니까 이 원상의 한 점 P가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벡터 AB의 평행한 직선 AB는 여기서 빼면 값은 1,2가 되는 거죠. 1,2의 평행한 직선이 점 P의 자취에 접할 때 접점의 좌표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접하면서 1,2에 평행하기 때문에 뭐 이런 직선인가 이런 직선. 이것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도 있겠네 이렇게. 그렇지? 그때 이제 이 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접점의 좌표. 자, 상황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풀까? 뭐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고1 과정처럼 풀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를 알고 있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기울기가 2인 직선이기 때문에 y는 2x 플러스 n 이렇게 놓고 연립해서 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 2하고 똑같다고 풀어도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핵심이 지금 이 단원이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를 통해서 풀고 또 하나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서 그냥 바로 A, B에 관한 식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겠죠? 뭐 어떻게 식을 세울까? A, B. 일단은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방향 벡터가 1,2야. 그러니까 1분의 2분의 지난 한 점은 A, B니까 X-A의 Y-B입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런데 뭐가 성립하냐면은
이거랑 이거를 연결한 거랑 이게 수직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수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긴 벡터하고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서로 그러면은 이게 되겠네요. A, B-3하고 그 다음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1,2니까 얘가 내적하면은 0이 됩니다. 식 하나가 나옵니다. 뭐 정리하면은 A 더하기 2B는 6 이 식 하나 나오는 거죠. 뭐 얘를 갖다가 사용할 필요 굳이 없네요. 그럼 식 하나만 더 얻으면 되겠죠.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점하고 이 점 사이 거리 A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이퀄 반지름 R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거 풀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이해하겠습니까? 풀이 과정 생략하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한데 이걸 대입해서 A 자리에다 602B를 집어넣어서 B 관에 2차 방식 푸는데 안타깝게도 인수분해가 안 돼서 뭐 뿔마 루트 얼마가 나오고요. 당연히 2차 방식에 근이 두 쌍이 나오겠지. 기하학적으로도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답이 두 종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4-2번을 촬영을 깜빡 넘어가가지고 요거 보충 강의로 같이 촬영하겠습니다. 자, 원점 O에 대해서 OA, OP 벡터 내적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자, 요게 이제 앞에서 풀어보니까 자취가 1이었죠, P가. 요 식에 의해서 시점이 P, 종점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인 것에 해당하는 요 거리가 2였기 때문에 중심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과 관련된 벡터 내적 문제를 풀 때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바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OP가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O가 지금 0,0이에요. 그 다음에 A가 문제에서 1,4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5고요. 이게 5고요. 이게 A입니다. A가 1,4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OA는 일정합니다. 근데 P가 뭐냐면 OP가 뭐냐면 중심이 ABC의 무게중심 반지름이 이런 원인 거예요. 원. 그래서 뭐 표현하기도 힘드니까 대강 뭐 이런 원인 겁니다. 여기에 P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구했을 때 내적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원이 등장하는 문제는 앞에서도 벡터의 내적 단원 앞에 5단원에 나왔었는데 어떻게 풀었느냐? 원의 중심으로 벡터를 분해하시면 됩니다. 벡터를 쪼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중심을 C라고 놓으면은 여기 주어진 문제는 벡터 OA는 그대로고요. 내적 벡터 OC 더하기 벡터 CP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P라고 하면은 벡터 OP를 벡터 OC 더하기 벡터 CP로 만들고 정리를 하시면 벡터 OA 내적 벡터 OC 더하기 벡터 OA 내적 벡터 CP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요거는요 고정되어 있죠. 왜? 벡터 OA는 시점이 원점이고 종점이 1,4이고요. 그 다음 벡터 OC는 뭡니까? 잠깐만 요 C가 아니네요. 잠깐만 이거 C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미안해요. C라고 쓰면은 혼동이 되니까 M이라고 쓸게요. M 여기는 M 여기는 M G라고 쓸 걸. 그렇죠? 무게중심이니까 G라고 쓸 걸. 자, 하여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M이라는 벡터는 뭡니까? 무게중심이니까 이거 3개 더해서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확인했죠? 아까 앞에 0이었고요. 여기는 4, 6 하니까 3이니까 3이 되는 겁니다. 9니까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내적을 하는 거니까 이 값은 X성분의 곱, Y성분의 곱하는 값이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문제죠. 요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잘 보면은 벡터 OA랑 벡터 MP를 내적하는 건데 이 벡터 MP는 어떤 벡터야? 크기가 항상 일정한 벡터죠. 방향만 바뀌는 벡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이 두 벡터를 내적하는 방법은 벡터 OA의 크기, 루트 17이죠. 그 다음 벡터 MP의 크기, 2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되는 건데 이 코사인 값이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최대값과 최소값 구했으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2루트 17, 최소값은 마이너스 2루트 17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방향이 똑같은 순간에 이 점에 P가 있으면 최대가 되는 순간이고요. 반대쪽에 있으면은 최소가 되는 순간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MP가 반대쪽이 되면은. 그래서 어쨌든 최대값은 12 더하기 2루트 17이고요. 최소값은
네, 12 마이너스 2루트 17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강의에 불편을 줘서 미안하고 계속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자, 대망의 15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증명 문제인데요. 뭐 사실 복잡하지 않은 증명이라서 간단하게 하고 네, 벡터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이의 중심이 원점 5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이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바퀴 한 점에서 근 두 접선의 접점을 지나는 직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 용어로 극선이라고 불러요. 극선. 뭐 극선의 방정식. 혹시 뭐 시중 교재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온 책들이 있어요. 뭐 설명하면은 이 원점 5가 하나가 있고 반지름이 아래 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밖에 한 점 A가 있는데 그 A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접선을 그은 겁니다. 그때 그 접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접점을 지나는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그 접점의 위에 어떤 점 P가 하나가 있어. 그 P의 위치 벡터를 벡터 P. 점 A의 위치 벡터를 벡터 A.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게 벡터 P. 이게 벡터 A. 뭐 이런 상태인 거야. 네. 문제에서 벡터 A랑 벡터 P 내적한 거는 반지름의 제곱임을 증명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네, 벡터 P 좀 헷갈리니까 봅시다. 이런 점 P라고 봅시다. 네, 벡터 P. 요거랑 요거 내적하는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서 항상 이런 문제 접점이 있으면은 원의 중심을 접점과 갖게 되면 이게 언제나 수직이 됩니다. 연결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수직이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OA 연결하게 되면 합동해서 여기도 역시 수직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랬을 때 벡터 OP랑 벡터 OA를 내적하게 되면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에 의해서 항상 뭐하고 똑같냐면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맞나요? 벡터 OP를 OA 방향 정사형하면 P가 무조건 이 점으로 가기 때문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하고 똑같냐? 그런데 이렇게 생긴 빨간색 삼각형 하나 보입니까? 빨간 삼각형. 빨간색 직각 삼각형 하나 보입니까? 그때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요. 여러분 직각 삼각형의 성질 중에서 다음에 네 가지 공식 알고 있습니까? 이거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알고 있어요? 이거의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이거 제곱은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그 다음에 이것 곱하기 이거는 이것 곱하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도 직각이고 직각이기 때문에 이 길이 곱하기 여기에 뭐가 똑같냐면은 이거 제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R이기 때문에 R의 제곱과 똑같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벡터 내적 기하학적 의미 플러스 중3 과정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련된 삼각형의 닮음. 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6단원 마무리를 했고요. 와,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 7단원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7단원, 8단원, 9단원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3차원 세계, 공간 파트, 지금까지 고등학교 과정의 모든 내용들은요, 다 2차원 세상의 여행을 떠났었는데 3차원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그 3차원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출발이 7단원이라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경건한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같이 선생님과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 7단원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